좀, 뭐, 예? 네. 예. 그럼 저희가, 진짜, 내일 수요일에 하늘 풀어주실, 네, 그러니까, 용수 부모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기본소득을, 개중에 넣은 사람이 많아요. 진짜 몸이 아파가, 이제 막, 건설 일을 하고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일거리가 없대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제가, 우리 당 대표님, 이제 아기 되면서도 가슴 가졌는데요. 기본소득은 아는 사람이 많은데 기본 사회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이 좀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좀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 사회. 이제 부모님께서 꿈꾸신 이재명 대표님 이제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게 기본소득을 좀 확장하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네. 기본주택, 기본금융, 뭐 그렇게 이제 확장을 했어요. 이제 기본 주택은 지금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우리가 늘 주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 방식이라고 토지는 공공 걸로 하고 그다음에 건물만 이제 그 사는 거죠. 토지는 임대를 하는 거예요. 토지는 공공부지니까.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가격이 떨어지고 팔 때는 그 공공임대부 주식을 파는 데다 팔아야 돼요. 네, 토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 거네요. 아니 토지는 공공기관이 가지는 거고. 이 건물만 이제 개인들이 건물은 분리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주택을 보급할 수 있다. 할 때 이렇게 저렴한 주택 보급을 가지고 국민들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구상이었죠. 구상이고, 그게 이제 기본 주택. 그래서 기본 소득 시작했는데 기본 주택도 필요하겠다. 그다음 기본 대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는 이제 원래 대출은 돈이 급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돈이 이렇게 저소득층은 신용도 떨어지고 빌려달래도 안 빌려주고 빌려더라도 고금리를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빌릴 수 있고 저금리를 빌리고 이게 되게 불공평하다. 그래서 우리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가게에서 소액 대출하는 평균 대출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 1,000만 원을 그냥 빌려줄게. 빌려줄 테니까 장기 저리로. 보통은 이제 못 빌리잖아요. 맞습니다. 또 막 사채로 써야 되고. 빌려준다. 이거 가지고 쓰자. 그게 이제 기본 대출 개념. 이게 이제 이제 집에 주택가가 돈을 많이 드니까 청년 뭐 이제 이런 신혼부부부터 하여튼 그거는 뭐 경우는 그렇게 돼 있고. 기본 주택. 네. 기본 대출. 네, 그렇게 시작했고 이제 이번 때 이제 기본사회 비전 2050을 만들 때는 거기다 뭐 교육도 들어가고 돌봄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기본 서비스가 들어가요. 기본 서비스. 대선 때는 기본 서비스는 없었는데 이번 이제 기본사회 비전 2050에는 기본 서비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을경제 사회적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그게 또 하나 더 들어가서 기본 서비스가 뭐 교육은 누구나 받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돌봄 서비스를 누구나 필요할 때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게 서비스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이때 기본 소득에다가 기본 금융, 기본 주택, 그다음 기본 서비스, 그 다음에 또 하여튼 을경제, 사회 약자 경제, 중소상공인 경제 이런 것들이 묶어져 가지고 하여튼 기본 사회라는 구상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재정 능력이 한국의 재정 능력이 그걸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계산상으로 뽑아보신 게 있을 건가 예측치라도. 다 공략할 때는 다 예산축에 다 합니다. 예산축에서 다 공략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제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좀 막 하고 싶은데 예산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잡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뭐 25만 원에서 시작해서 분기별로 해서 뭐 이제 1년에 100만 원까지 분기별로 주고 뭐 이러면서 되게 이제 느리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확실히 좀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 카테고리 자세히 보수적으로 잡으셨군요. 되게 보수적으로 더 하고 싶으신데. 더 하고 싶은데 되게 보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좀 유사하게 사용되는 저 예산들도 좀 합치고, 그 다음에 뭐 소득 공제나 뭐 기본도 뭐 공제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줄이고, 또 불필요한 예산 없애고, 그 다음에 지금 토지 보유세나 이런 걸 좀 국토 보유세를 좀 바꾸고, 네. 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 잡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지르고 싶으면 못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짜 무조건 이제 저희는 이제 예산이 맞춰줘야 되니까. 아 정말 그게 실현된다면 정말 좋은 정책 아닙니까? 진짜 힘든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또 질문들이 기회가 생겨 여쭤보면, 제가 2022년도에 한 3년 7개월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맞고 뭐 이래가지고 또 부산이 재개발하는데 한 100군데가 되더라고요. 좀 되게 몰랐거든요. 많죠. 근데 부동산 업자가 그걸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저한테. 무조건 뭐 담배권 된다고 오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좀 약간 당한 것 같아요. 제 운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 하면 지금 제주에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코로나 때 누적된 빚이 많거든요. 그 뒤로 이제 장사는 매출이 발생해야 이걸 갚아 나갈 거 아닙니까? 저희 동네에 그때 코로나 때 2년, 2, 3년 전에, 3년 전에 기본 마이너스 반토막. 제일 심한 이모님이 그 감자탕집 이모인데 10명 오는 손님이 한 명밖에 안 온 거예요. 자기 건물 임대료를 내려고 삿담을 다 알바를 뛰는 그런 이모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 빚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매출 발생해서 계속 적자 쌓이다 보면 추가 대출 받았을 수도 있고, 이게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왜 장사가 안 되는 여기에 대한 혹시 보강 이런 거 혹시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시나역에서 이제 그 신용보증기금의 기본 재산으로 이제 빌려주는 종잣돈을 그러니까 보증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넣으면 보통 이제 그 돈을 담보로 해서 이제 은행에서 빌려주거든요. 보증을 써주니까. 근데 보증을 써주면 다 떼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증을 써주는 금액보다 대출 금액이 한 100배 정도 훨씬 더 많이 대출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할 때는 신용보증기금에다가 신한역에서 이제 돈을 좀 넣고 그 돈으로 대출 규모를 확 키우면 대출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재난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과감하게 이제 대출에 대한 또는 기본적으로 좀 대출 상환을 좀 유예시켜 주거나 이런 정책들도 필요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출을 좀 안정적으로 장기 저리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후보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한 가지 번뜩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겪고 있는 일인데, 그때 코로나 때 이제 국가적 재난 사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협회에도 전화하고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전화해서 민주당에 이거 지금 이 정도 지원으로는 우리가 버틸 수가 없다. 노력하신 거 압니다, 저는. 그 이제 예산 번지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한 3분의 1 반밖에 국가 재정을 투입 안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의 표가 저 국힘당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 누적된 거, 저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폐지입니다. 대출 받았던 거 뭐 규모가 작아 1,000만 원 그는 이제 뭐 자산관리공단에서 뭘 해주시더라고요. 80% 감면해가지고. 그래서 그 국가적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 이거는 그 범죄 포함이 안 돼가지고 그때 때문에 제가 이제 갚아보려고 하다가 안 돼가 통장 압류까지 당했거든요. 저는. 네. 아무튼 저 검찰청에서 우리 당대표 수사 발표하시는 그날 압류를 하더라고요. 네. 검찰청 제 얘기인데, 혹시나 이제 그게 좀 힘든 건 압니다. 프랜차이즈가 워낙 이제 규모가 크고, 거기도 조금 후보님께서 워낙 복지 쪽에 재심이신 분이니까 좀 프랜차이즈 위약 전문 쪽도 떠오르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이제 그 사장님들이 사실 다 그냥 주수상공인들이지. 그렇죠. 1인 사장님. 네, 1인 사장들이지. 네. 네. 그걸 프랜차이즈라고 막 진짜 프랜차이즈 통일화시키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